iOS 앱을 개발할 때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발표된 iOS 10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iOS는 iOS 8, iOS 9, 그 다음에 iOS 10 이렇게 iOS 8 이상의 점유율이 거의 97%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iOS 업데이트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iOS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 최신 버전의 iOS가 발표가 되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금방 최신 버전의 iOS 10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에는 굳이 iOS 8 이전에 iOS 6나 7을 일부러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iOS가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이제 SDK가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 사용되는 SDK에서 그 기존에 지원하던 API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새로운 방식의 API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던가 그다음에 최근에 iOS 10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2에서 스위프트 3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상당히 그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환영하기보다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고 기존에 만든 앱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OS 단말기도 이제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물론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파편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다중 해상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현재 이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iOS 10 기준으로 이제 아이폰 4S 이전 모델을 iOS 10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 5부터 즉 아이폰 5 이상의 단말들 아이폰 5, 5S, 5C 그 다음에 아이폰 SE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136 곱하기 640 픽셀의 해상도 그 다음에 아이폰 6, 6S, 7이 지원하고 있는 1334 곱하기 750 픽셀의 해상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폰 6 플러스, 6S 플러스, 7 플러스에서 지원하는 1920 곱하기 1080 픽셀의 해상도 이 세 가지의 해상도를 동시에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해상도에서만 잘 동작을 하고 다른 해상도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앱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이 세 가지 해상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I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애플이 공개한 iOS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필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에 맞게 그 디자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앱들은 안드로이드, iOS를 동시에 지원하는데 안드로이드, iOS는 UI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해서 양쪽 다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UI 디자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앱 같은 경우에는 웹과 달리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퍼블리셔를 통해서 퍼블리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UI 디자이너가 작업한 디자인을 PNG나 JPG 이미지로 슬라이싱을 하고 그러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가지고 레이아웃을 구성할 것인지 디자인 가이드 작업을 따로 해서 개발자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UI 디자이너하고 협업을 할 때에는 슬라이싱된 이미지 파일과 디자인 가이드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러한 레이아웃을 개발자가 그대로 앱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UX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가급적이면 공개된 오픈소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 있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앱이 구동되는 방식이라든가 운영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iOS 앱의 상태는 이제 크게 not running, inactive, active, background, suspend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not running은 아직 앱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inactive는 앱이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active는, 가장 중요한 active는 앱이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 즉 이 상태가 가장 이제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을 누르거나 다른 앱이 앞으로 실행이 되면서 백그라운드 상태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것은 앱이 포그라운드에는 없지만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uspend라는 상태는 메모리에는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앱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이 실행될 수 있는 상태는 포그라운드에다가 부분적인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만 앱이 동작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백그라운드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iOS는 이 백그라운드 작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처럼 다양한 작업을 백그라운드 상에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iOS 같은 경우에 iOS 4부터 이제 부분적인 제한적인 멀티태스킹이 지원됐고요. 물론 이 아이폰에서 지원하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PC에서 제공하는 멀티태스킹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iOS 7 이때부터는 거의 모든 앱들에 대해서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지만 이때에도 역시 안드로이드와 동작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멀티태스킹과 거의 iOS 상에서 동작하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은 좀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한정된 그 소프트웨어와 한정된 하드웨어, 아무리 핸드폰이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P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펙이 낮은 축에 속하고 제한된 하드웨어와 제한된 소프트웨어 상에서 동작을 하는 앱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완벽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iOS 9부터는 이제 아이패드 에어 2 이후에 아이패드 제품군에 대해서 스플릿 뷰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거의 그 진짜 배기 멀티태스킹이 지원되는 것처럼 이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분명히 되긴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수준의 멀티태스킹은 아니다라는 것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이폰의 경우 백그라운드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제 약 10에서 20분 정도 그 백그라운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별도로 주어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고 해당 작업이 끝나면 정지 상태가 되는데 음악 재생이라든가 뭐 백그라운드 위치 추적이라든가 VRP 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컨텐츠를 다운로드 중이라든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수행한다던가 하는 이런 앱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제한적으로 계속 동작이 되도록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의 대부분 완벽한 백그라운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안드로이드처럼 무제한적인 서비스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멀티태스킹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 동시에 쓸데없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막음으로써 불필요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요. 반대로 안드로이드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에 대해서 거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도치 않은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S에서 멀티태스킹이나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멀티태스킹이나 백그라운드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OS 앱 개발 시에 유의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및 정책 검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폰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기술 검토와 충분한 정책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술 검토라는 것은 iOS 상에서 기술적으로 제대로 구현이 가능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이 현재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정말 독창적이고 그러한 유사한 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차별성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구현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선 되는데 왜 아이폰에서는 안 되느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안드로이드에서는 구현 가능한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iOS에서는 구현 불가능한 기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되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개발에 착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이고요. 그러한 경우 이제 나중에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 앱스토어 정책이 현재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앱이 그러한 앱스토어 정책에 부합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앱스토어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앱 개발을 착수하지 않으면 앱이 완성된 상태에서 앱스토어에 등록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기술이나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잘 아시듯 애플 앱스토어는 사전 검수를 통해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전 검수를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후 검열 방식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한두 시간 후에 금방 이제 스토어에 노출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글 운영팀에서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블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전 검수를 하든 사후 검열을 하든 충분히 그 스토어 정책의 부합 여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앱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